자, 지난번에 인제 클리핑 마스크할 작업을 했고요. 그다음에 인제 나머지 있는 실습들을 빠르게 진행할게요. 자, 실습 3-1 번 꺼내서요. 자, 여기 지금 보면은 인제 숲 이미지가 보여지는데요. 제가 약간 환상적인 이미지처럼 블러 효과를 넣어 줄 거고, 그 블러 효과 넣은 이미지를 레이어 병합을 해볼 거예요. 자, 해 볼게요. 환상적인 이미지를 만들어 주기 위해서 지금 있는 이 레이어를 복제를 하나 할게요. 자, 레이어 복제는 컨트롤 J 눌러서 레이어 하나를 만들어 주고요. 그리고 흐린 값을 넣어 주기 위해서 상단에 필터 보면 흐림 효과를 넣어 줄 거예요. 자, 흐림 효과 중에서 가장 흔하게 사용을 많이 하는 흐림 효과가 가우시안 흐림 효과인데요. 자, 이 가우시안 흐림 효과는 내가 이 흐림의 값을 여기 있는 레디우스 반경의 값을 많이 줄수록 흐려져요. 근데 인제 이 흐림의 값은 어떤 정답이 있는 게 아니고요. 내가 봤을 때 뒤에 있는 것과 앞에 있는 걸 적당히 합성할 만큼만 흐림 효과를 줄 건데요. 일단 저는 대략 뭐 한 6 이나 7 정도로 줘 볼게요. 자, 복제를 한 레이어 위에는 블러가 들어가 있고 밑에는 원래의 선명한 이미지예요. 두 개를 어떻게 합성할 거냐면은 위에 블러가 들어가 있는 이 레이어에 그 레이어 그 블렌딩 효과라고 해서 곱하기하고 스크린의 중간 값이 오버레이인데요. 오버레이 한번 적용해 볼게요. 자, 오버레이 적용을 했더니 지금 이 레이어가 합성이 됐는데 블러가 들어간 것만큼 약간 환상적인 느낌으로 합성이 됐어요. 그래서 사실 이런 느낌은 자연 풍경보다는 사람의 인물 가지고 많이 해 줘요. 그러니까 약간의 환상적인 느낌의 뭐 웨딩 사진이라든가 그런 느낌을 내기 위해서 인물에도 많이 해 주는데요. 인물 한번 해 볼까요? 인물은 여러분들이 원하는 거 아무거나 해 주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이 사진을 가지고 한번 해 볼게요. 자, 제가 해 주고 싶은 부분은 뭐 특별히 배경은 필요 없으니까 사람만 이렇게 해 볼게요. 자, 사람만 이미지를 잘라 주고요. 확대해서 해 볼게요. 자, 지금 같은 방법으로 해 주기 위해서는 자, 레이어 하나 더 있어야 되죠. 컨트롤 J. 자, 레이어를 복제를 해 주고 약간의 이런 환상적인 느낌을 내 주기 위해서 이 복제를 한 레이어에다가 블러 효과를 넣어 줄 거예요. 블러는 필터에서 흐림 효과, 여기에서 가장 사용을 많이 하는 가우시안 흐림. 근데 이 흐림은 내가 얼만큼 환상적인 느낌을 내줄 거냐, 이거 원하는 것만큼 더 많이 해줄 수도 있지만 저는 아까 했던 것처럼 한 6 이나 7 정도로 먼저 해줄 거고요. 그리고 나서 아까 했던 것처럼 그 인제 여기 그 레이어 모드에서 저는 오버레이라는 값으로 합성을 해줄 거예요. 이게 지금 비교해 보면은 원본하고 살짝 블러가 들어간 느낌으로 합성을 해준 거하고는 좀 다르죠, 느낌이. 근데 물론 이 합성은 뭐 곱하기 다르고 어둡게 하기 다르고 선형만 다르고 하지만 이 효과는 주로 오버레이 효과에 좀 적절하게 환상적인 이미지 합성이 잘 돼요. 그래서 요 작업은 여러분들이 해 주고 싶은 거에 응용해 주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요거는 뭐 특별히 어렵지 않으니까 여러분이 해 주고 싶은 인물에다 해 주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이 뭐 '나는 강아지에다가 환상적인 이미지를 입히겠다. 이 어린이에다 하겠다. 나는 바나나에 하겠다. 사람에다 하겠다.'라고 할 때 여러분들이 해 주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이 이미지에다 해 주고 저장을 해 보도록 할게요. 자, 다른 이름 저장해서 저는 JPG로 하고요. 여러분들은 PSD로 남겨 주면 될 것 같아요. 자, 실습에다가 오늘은 06 번으로 시작을 할게요. 자, 요렇게 해 주고 자, 요건 마무리하고요. 자, 두 개의 이미지를 가지고 레이어 마스크를 가지고 자연스럽게 합성하는 거 한번 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 이미지를 가지고 와 볼게요. 가지고 왔더니 이 폭이 좀 부족하네요. 그러면 반대로 하늘 이미지를 가지고 올게요. 자, 하늘 이미지를 가지고 와서 요건 닫고, 자, 여기 있는 하늘을요, 잠깐 눈 감겨 보면은 이 배경에 하늘 느낌을 위에 있는 걸로 주고 싶어요. 그러면 내가 레이어 마스크를 써서 블랙의 브러쉬로, 브러쉬 큰 거 이렇게 지워 주면, 밑에 블랙이 들어간 부분은 투명했기 때문에 밑에 있는 레이어가 보여져요. 자, 요런 방법이 있고요. 또 어떤 게 있느냐. 그라디언트 툴을 활용을 해서 자연스럽게 해 주는 방법이 있어요. 자, 그라디언트 툴은 블랙에서 화이트로 자연스럽게 나오고 있는데, 내가 이 상태에서 선 원형으로 반대로 해 볼까요? 밑에서 위로. 자, 짧게 했어요, 그라디언트를. 짧게 해 주면 이 부분이 좀 급하게 투명해진 느낌이 있고, 이 부분을 부드럽게 한번 해 볼게요, 부드럽게. 부드럽게 해 주면 이 부분이 밑에 블랙에서 화이트로 부드럽게 나가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합성된 것처럼 나오겠죠. 그래서 요건 여러분들이 '나는 좀 이걸 짧게 하겠다.' 아니면 '나는 좀 부드럽게 하겠다.' 원하는 대로 해 주면 될 것 같아요. 중요한 건 블랙이 들어간 부분이 투명 처리가 돼서 밑에 있는 레이어가 보여져야 돼요. 그래서 이건 여러분들이 원하는 스타일의 레이어 마스크 기법. 레이어 마스크는 블랙이 들어간 부분이 투명하게 처리가 되기 때문에 언제든지 화이트나 블랙을 이용을 해서 수정해 줄 수가 있어요. 지우개로 지워지면은 수정이 불편하지만 레이어 마스크를 활용을 해 주면 자유롭게 계속 수정할 수가 있는 장점이 있어요. 자, 저장해 볼게요. 파일에서 다른 이름 저장해서 여러분들은 PSD 파일로 남겨 두세요. 자, 실습 폴더에 06-1번으로 해 줄게요. 자, 인제 요 파일은 닫고, 자, 쿠션 이미지하고 그다음에 사진을 가지고 화병에 꽃 합성했던 거랑 똑같아요. 어떤 게 있냐면은, 자, 이 이미지를 가지고 와요. 필요 없죠. 자, 가져온 이미지에 매핑시키고 싶거든요. 그럼 이제 배경에다가 빠른 선택, 퀵 셀렉션 툴을 가지고 선택을 배경만 할게요. 이 배경만 위에 레이어에 배경만큼만 지워 줄게요. 딜리트 키. 자, 컨트롤 D. 자, 그다음에 쿠션에 들어간 음영을 그대로 입혀 주고 싶어요. 그러면 레이어 1 에다가 이 표준이라고 되어 있는 블렌딩 모드를 곱하기 기능을 넣어 주면은 흰색이 투명하게 들어가거든요. 보세요. 들어갔더니 흰색이 투명하게 들어가면서 밑에 있는 쿠션과 자연스럽게 매핑이 되겠죠. 요거 꼭 만들어 보세요. 자, 됐으면 파일에서 다른 이름 저장, 저는 저장을 JPG만 할게요. 6-2번. 자, 이 활 닫고, 자, 마지막에 실습 3-4번. 자, 요거는요, 여기는 지금 여기 어린아이 사진이 있지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사진 아니면 뭐 내가 합성하고 싶은 뭐 연예인, 뭐 운동선수, 뭐 누구 어떤 뭐 유명한 인물 뭐 다 좋으니까 이 사진만 아니고 다른 사진으로 여러분들 합성을 해 주면 될 것 같아요. 요거 내가 중간 과제에 요거 파일 필수로 넣으라고 할 건데 이 사진 넣으면 감점시킬 거예요. 다른 사진으로 해 주세요. 자, 인제 그러면 제가 해 주고 싶은 거는 이 어린아이를 여기 얼굴에 맞춰서 넣어 주고 싶은데, 그렇게 해 주기 위해서는 먼저
얼굴 사이즈가 잘 안 맞잖아요. 그래서 컨트롤 T 눌러서 저는 Shift 키 누르고 줄이지만 여러분들은 그냥 줄이면 될 거예요. 높은 버전은 그냥 줄여주면 돼요. 그래서 얼굴 사이즈를 맞출 건데 이게 지금 맞는지 안 맞는지 보려면은 이 레이어에 투명도를 좀 넣어 주면 이 얼굴이 여기 지금 맞는지 안 맞는지 대략적으로 볼 수가 있죠. 대략 맞는 것 같아요. 자, 엔터. 자, 그리고 나머지 지워 줄 건데요. 선명하다라고 되어 있으면 일단 레이어 마스크. 자, 레이어 마스크에 자, 블랙으로 브러쉬를 이거 너무 부드럽잖아요. 그러면 선명한 걸로 바꿔서 언제든지 보정은 다시 흰색으로 해 주면 되니까. 이 머리카락 있는 부분이 이 여기가 어떻게 해야 될까 여기를. 이마 있는 부분은 자연스럽게 해 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브러쉬로 부드러운 걸로 해 가지고 이마 있는 부분은 자연스럽게 할게요. 마스크 있는 부분에다가 자연스럽게. 그리고 인제 요 목 부분은요. 복구해 줘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럼 이제 흰색으로 해 주면 돼. 흰색으로 선명한 걸로 목은 다시 복구를 할게요. 다시 블랙으로 투명하게 해 주고 싶은 부분은 자 여러분들이 한번 작업을 해 보면서 항상 이 블랙과 화이트를 활용을 해서 투명하게 해 주고 싶은 부분은 블랙으로 칠을 해 주고요. 투명하지 않고 불투명하게 해 주고 싶다. 그런 부분들은 화이트로 활용해 주면 될 것 같아요. 자 요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합성을 해 주고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합성해 주는 사진은 여기 예제에 있는 거 하지 말고 여러분들만의 사진으로 합성을 해 주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PSD 파일을 가지고 있고요. 저는 일단 저장을 JPG로만 한번 해 볼게요. 파일에서 다른 이름 저장해서 JPG로 시스 폴더에다가 6-3번 저장해서 완료를 할게요. 여러분들은 꼭 다른 사진을 활용을 해서 합성을 해 주세요. 자 인제 이게 됐으면 자 요 활 닫고
예제 3 번은 다 끝이 났어요. 여러분이 전부 다 작업을 했고요. 3 번까지 한 작업물들은 조금 있다가 합성해서 하나의 파일로 인제 만들어 볼 거고요. 우리 진도를 좀 더 나가야 되니까 예제 우리 카페에 들어가 가지고 음 우리 카페에서 포토샵에 4 번, 4 번은 62 번에 있어요. 자 62 번 포토샵 교재 소스 04번 다운로드 받고 압축 풀어 볼게요. 자 4 번은 이제 그라디언트도 배우고 몇 가지에 대한 거 할 건데요. 4번 좀 뭐 어렵지 않으니까 1번 진행 한번 해 보도록 할게요. 4-1 번. 여기 지금 보면은 마치 그 뭐 색을 칠하라는 것처럼 이렇게 검은 테두리가 되어 있는데요. 작업은 되게 쉬워요. 뭐가 있냐면은 내가 만약에 뭐 원하는 컬러로 컬러 지정을 했어요. 또는 이런 게 있어요. 여기 지금 보면은 컬러 팔레트가 있는데 작업창에서 색상 견본이 있어요. 그러면 뭐 여러분들은 색이 다르긴 하겠지만 내가 원하는 색이 있어요. 클릭을 해 주면 현재 나의 포그라운드 컬러가 바뀌어져요. 이제 그러면 그라디언트 툴을 꾹 누르면 그 그라디언트에는 보면은 페인트 톤이라는 게 있어요. 이 페인트 톤 같은 경우는 내가 이렇게 클릭을 해 주면 이 갇혀 있는 만큼만 색이 칠해지거든요. 내가 다시 원하는 색으로 뭐 클릭을 해서 내가 또 원하는 부분에 클릭을 해 주면 이 갇혀 있는 만큼만 색이 칠을 하는 건데 특별히 그렇게 어려운 건 없어 가지고 요거는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4-2 번. 이거는 뭐냐면 내가 이 색이 너무나도 궁금해요. 그러면 이 색을 추출할 수가 있어요. 스포이드 같은 경우로 이렇게 찍었어요. 그러면 이 색에 대한 정보를 볼 수가 있지요. 이 색에 대한 정보는 뭐 샵 뭐 이렇게 되어 있고 아니면 RGB의 값이 뭐 아니면 또 CMYK 값이 이렇다. 그래서 인제 내가 그 색에 대한 정보를 보고 싶으면 이 스포이드 툴을 가지고 언제든지 이 색을 추출할 수 있다. 네 그리고 또 이 색은 여러 가지 색을 추출할 수가 있어서 스포이드를 꾹 눌러 주면은 색상 샘플러라는 게 있는데 이 색상 샘플러 같은 경우는 클릭을 할 때마다 여기 보면은 그 또 두 번째 거, 세 번째 거, 네 번째 거 뭐 이런 식으로 뭐 지금 나는 낮은 버전이라 지금 4 까지만 되지만 높은 버전은 뭐 10 이상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클릭할 때마다 그 색에 대한 정보를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할 때는 굳이 막 이 색상 샘플러까지 사용해 가면서 색을 기록한 적은 없었고 그냥 보통 이 스포이드 툴을 가지고 이 색이 뭔지 추출하는 거는 활용을 많이 하니까 고거는 좀 기억해 두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것도 저장하는 거 없이 넘어가도록 할게요. 이거 볼까요? 자 요 파일은 내가 뭐 옷도 입혀 주고 싶고 바지도 입혀 주고 싶어요. 네 그러면 아까 했던 것처럼 그럼 나는 뭐 색에서 어떤 색을 골라 가지고 페인트 톤 가지고 여기다 입혀 주면 되지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웬만하면 그런 작업들은 새로운 레이어 작업을 해서 해 주는 게 좋아요. 자 항상 어떻게 해 주냐면은 일단 바지는 선택 툴로 먼저 선택을 해 줘요 바지. 그리고 웬만하면 새로운 레이어 만들어서 나는 바지는 패턴으로 채우겠다.' 그러면 편집에 보면은 이 부분을 칠을 할 거긴 해요. 근데 그 칠을 무엇으로 할 거냐? 칠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패턴도 있어요. 그럼 패턴은 사용 정의 패턴에 보면은 몇 가지가 없거든요. 근데 패턴은 등록할 수도 있고
뭐 가져올 수도 있고 한데 여러분들이 아무거나 패턴으로 한번 이렇게 칠을 해 봤어요. 그러면 이 작업이 되어 있는 이 레이어는 분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레이어를 가지고 다르게 또 합성할 수가 있어요. 아까 했던 것처럼 뭐 레이어에서 모드를 다르게 바꿀 수도 있는 거고요. 투명도를 줄 수도 있는 거고 여러 가지 응용을 해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것도 뭐 항상 작업할 때는 새로운 레이어에다가 응용을 해서 만들어 주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것도 뭐 특별히 어려운 건 아니고 시간만 주면 여러분들이 색칠할 수 있으니까 넘어갈 거고요. 음 4-4는 요것만 하고 이제 마무리할게요. 그라디언트 9를 만들어 줄 거거든요. 근데 요거는 잘해야 돼요. 해 볼게요. 자, 새로운 레이어 하나 만들어 주고 원을 하나 만들어 볼게요. 자, 원은 정원을 만들어야 되니까 Shift 키 눌러 가지고 정원을 하나 만들어 주고 항상 무조건 새로운 레이어에 작업을 해 주는 이유가 뭐 투명도를 줄 수도 있고 레이어 그러니까 분리를 해서 작업이 되어야지만 그 레이어를 계속 다룰 수가 있어요. 자, 저는 그라디언트 툴을 활용을 해서 여러분들은 여기 지금 보면 꾹 누르면은 아마 그 기본이 있고 뭐 클래식이 있고 있을 때 클래식으로 들어가야지 이 색들을 볼 수가 있어요. 제가 여기 색 가운데를 클릭을 해 주면 그라디언트 편집기가 나오는데요. 블랙과 화이트 아니면 내가 색을 바꿀 수가 있어요. 자, 클릭해 가지고 색상 부분을 내가 바꿔 줄 수가 있는데 이렇게 해 줄게요. 자, 블랙과 화이트라 가정을 해 주고 처음에는 화이트로 나오고요. 한 3분의 2 정도 지점에 블랙이 나오게 할게요. 그다음에 끝에 내가 색을 추가하고 싶다 그러면 하단 부분에 그냥 클릭만 해 주면 이 컬러를 추가할 수가 있고요. 이 컬러는 블랙보다는 조금 밝은 그레이로 해 줄게요. 자, 화이트, 블랙, 그레이. 저는 원형으로 요 정도 지점에서 드래그해서 약간 이런 느낌의 그라디언트를 만들어 줄 거예요. 자, 그림자 할게요. 자, 새로운 레이어에다가 원형으로 하나 잡아 주고요. 자, 그라디언트 아까처럼 블랙에서 화이트로 선으로 할게요. 원이 아니고 선으로. 그리고 나서 영역 해지하고 아까 했던 것처럼 흐림 효과를 가우시안 흐림 효과 좀 더 줄게요. 확인. 그리고 나서 이 레이어를 원보다 밑으로 컨트롤 T 살짝 회전 아니면 약간 늘리거나 엔터. 자, 요거는 잠깐 쉬고 설명 다시 한번 쪼끔만 더 보완할게요. 잠깐만 쉴게요.